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되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소득도 줄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텐데 혹시 직장 다니는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은퇴를 앞둔 노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 상식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연금 상식 5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상식 첫 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50%까지 감액한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현재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63세에 재취업을 해서 2024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299만 원을 초과한다면 노령연금을 감액당하게 되는데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인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땐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연금을 늦춰받으면 연금공단에서 1년을 늦출 때마다 7.2%를 5년간 최대 36%까지 더 많은 금액을 평생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7.2% 늘어난 107만 2천 원이 되고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난 136만 원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65세에서 5년 연기해서 70세에 받을 경우 손익분기점은 83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연기연금 신청 전에 조심하셔야 할 것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경우엔 조기연금, 연기연금으로 인해 변경된 금액과 상관없이 원래 65세에 받아야 할 1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식 두 번째는 분할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분할연금은 2016년까지는 혼인기간에 형성된 국민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대5 비율로 연금을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월 60만 원 받던 아내가 재혼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유족연금은 소멸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차이입니다. 만일 재혼 후 다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되었을 경우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시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식 세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월 167만 원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받으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재산, 소득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으니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특히 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의 기준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 상식 네 번째는 피부양자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한다. 2025년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산정할 때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부부의 소득 요건을 적절히 분할 관리하셔야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상식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내고 노후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인데 현재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01년 이전까지 낸 납입금은 연금 수령할 때도 비과세이지만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대신 은퇴한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요. 물론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소득 공제 등 여러 공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엔 참 많은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잘못 알아서 손해보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